요거는 구성원들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구성을 해놨다. 들리십니까? 오늘 내일 비 온다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제가 매일 아침에 라이브를 하잖아요. 라이브를 하면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참여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내용으로 공부가 되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입니다. 멘탈. 멘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멘탈을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멘탈이 없으면 어느 순간 바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게 멘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을 꼭 잡으면서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어떤 물건을 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의 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더라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뭐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하셔야지, 그냥 대충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내가 투자를 할 때도 그 투자하려고 하는 물건에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요즘 우리가 경매 사건 중에 다가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다가구가 경매 사건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까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세 사기. 지금 서울도 지금 전세 사기가 한번 확 지나갔죠. 그래서 건물주들이 방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일부분은 전세를 맞추고 일부분은 월세를 맞추지만, 신축 건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 전세를 맞춥니다. 100% 전세를 맞췄다가 건축업자가 매도를 하면 사는 사람은 전세금을 안고 내 돈 2, 3억만 주고 가져오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가 만기가 될 때 내가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 세입자들이 일시적으로 만기가 되면서 다들 나가버리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전세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통상적으로 전세금을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난리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건물 자체가 보증보험이 안 끊기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면 어떻게 내가 빚을 내서라도 커버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돈을 쳐내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축급의 건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다가구와 경매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역들이 뭐하다? 전세 사기 때문에 다가구가 많이 나온다. 근데 우리는 다가구를 낙찰받으면 전세 나요? 월세 나요? 월세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세 사기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없는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금리가 떨어져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월세로 세팅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에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았죠? 그러면 물건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과 대전이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이 지역이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대전 서구면 서울 치면 강남이에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이고 토지는 몇 평이다? 120평입니다. 어이구. 서울에 지금 다가구 다중주택 보면 통상적으로 토지가 45평에서 크면 55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 면적이 120평이다. 어마무시하게 크다. 이 토지가 크다는 것은 뭘 반증하느냐 하면 방이 크다 작다. 방이 크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토지가 넓기 때문에 불법 건축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불법 건축이 없다. 서울에는 거의 99.99%가 다중주택들은 불법이지만 여기에는 불법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심플하다. 그 대신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180평이다. 다가구는 건물 면적이 몇 평까지 허용됩니까? 66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평까지 허용되는데 거의 풀로 찼다. 20평 빼고 거의 풀로 찼는 건물이다. 그만큼 건물이 웅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정가는 15억 9,900이고 지금 보시면 신건이 2023년 10월달 나왔는데 한번 유찰되고 11억 4,300에 매각이 되었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납을 하셨네. 엄매 어떡하지? 왜 미납을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게 물건을 봤거든요. 물론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미납한 이유가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그래요. 시세가 요거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면 이분은 너무 높은 입찰가를 쓰신 거예요. 감정가는 시세다, 시세가 아니다. 시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 1억 1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이게. 어휴 1억 1천만 원 땅 파봐라 1억 1천만 원 나오나. 그렇죠. 1억 1천만 원 날리는 거 이게 진짜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3차에 지금 나와 있는데 3차에서도 또 유찰되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다른 이유보다는 이럴 때는 미납 사건 낳는 물건은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다른 권리상의 문제 없는지 때로는 무슨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물건은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뭘 해야 됩니까? 현장 임장을 꼭 하셔야 돼요. 어제 내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가구는 안에 확인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도 꼭 만나보셔야 돼요. 혹시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다른 호실에 비가 샌다든지 곰팡이가 많이 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실 때는 점유자들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물건에 건물에 하자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찰 받을 때는 내가 입찰가를 쓰잖아요. 입찰가를 쓸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내가 입찰가 쓰는 거와 전혀 없다 생각하고 쓰는 건 틀린단 말이야 이게. 이러니까 미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유자를 꼭 만나야 되고 건물 안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말소 기준 2014년 10월 23일이다. 그러면 이 건물은 대충 2014년식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입은 19년, 21년, 17년, 17년, 20년, 20년, 22년 쭉쭉쭉 늘어왔는데 말소 기준보다 먼저 전입되시면 없고 401호가 전입일은 없는데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권리상의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권리상 깨끗한 거니까 입찰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물건을 확인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다가구, 특히 건물 있는 거는 뭘 확인해야 돼요? 건물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확인하는 거는 뭐다? 건축물 대장을 꼭 보셔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가구수가 있단 말이야. 총 몇 개? 13가구가 있다. 그러면 13분한테 내가 세입자한테 내가 세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집은 일종이고 중요한 거는 뭐다? 13가구가 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고 5가구, 5가구, 3가구인데 한 층에 198평방미터다. 그러면 60평 정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5가구가 있다 그러면 한 가구당 13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계단실 포함해서요. 그러면 방이 클까요, 작을까요? 서울에 지금 투룸 분양하면 8평 나와요, 8평. 전용 8평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봐서는 전용이 10평 이상 돼요. 그러면 엄청 큰 거실과 방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다가구는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를 받기 위해서 하잖아. 그러면 이 세를 받을 때는 어떤 분들이 내 집에 와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공업지역이야. 그리고 주위에 산단이 있어서 세입자들이 대부분 거기 공단에 일하는 근로자야.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넓은 투룸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안 구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지도를 보면서 주위 환경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살까를 내가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도 아니고 이런 지방 소도시의 도심 지역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굉장히 작은 원룸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 또 좋지는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건물 구조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때로는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공실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그저께였네. 앞에 주차장에 주차봉을 우리 여승쌤이 차로 쳐버려가지고 제가 그걸 공사하고 있었어요. 반바지에 막 벤트 다 묻은 옷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희 사무실 들어오는 거야. 누구지? 하고 이러고 봤는데 저는 뒷모습만 봐서 몰랐는데 이분들이 저 목소리 듣고 오신 거야. 세 분이 오셨는데 조합이 안 되는 세 분이 오신 거야. 조합이 안 돼. 이 세 분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 분이 연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얘기하니까 한 분은 2017년도 교육생이고 한 분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또 한 분은 또 저하고 전문가반 수업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 법원에서 만났대. 법원에서 어떻게 만났냐고 얘기하니까 입찰 봉투 넣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남자들은 보통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거의 안 걸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건 거야. 혹시 뭐 입찰하셨어요?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세 분이 조합이 된 거야.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이게. 두 분이 지방에 계시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저보러 왔더라고요, 일부러. 어찌되었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분 중에 두 분이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는데 같은 지역에 있어요, 같은 지역에. 그래서 이 두 분은 거기서 또 안 거야, 이게. 그래서 연관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 해주냐면 이 다가구는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공실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실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우리가 미래는 몰라.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실이 안 생기게끔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가 낙찰을 받아야 돼요. 진짜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50개 이상은 다가구를 제가 낙찰을 받는 것 같은데 그중에 지금 공실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 선정도 중요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건물 형태, 방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에 따라서 공실 생기고 안 생기고 이게 갈라진다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요즘은 서울이 실질적으로 내 돈이 5, 6억 정도 있어야 다가구를 낙찰받을 수 있는데 낙찰받더라도 현금 1억 가지고 지방 다가구 낙찰받는 것보다도 월세가 적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헤쳐나가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기존 월세를 50만 원을 받는 거를 우리가 130만 원, 140만 원 세팅했어요. 그러면 다가구 하나 가지고 월세를 거의 2천만 원 뽑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월세 받으면 800만 원 받는 거를 2천만 원 뽑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오면 가르쳐 주지. 어찌됐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지도로 보시면 그냥 대충 이렇게 봐도 여기는 딱 봐도 뭡니까? 주거지역이에요.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줄인데도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대전 자체는 뭐 기업도 없고 사실 그냥 일반 그냥 모여서 사는 지역이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 데가 어디다? 대전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많이 살기 때문에 충청도 1등 도시다 보니까 집은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죠. 중학교도 가까이 있죠. 중요한 거는 대전 사람들은 버스를 많이 탈까요? 전철을 많이 탈까요? 당연히 버스를 많이 탄단 말이에요. 서울은 지하철 이용객이 훨씬 많지만 대전, 대구 이런 데는 전철보다는 버스 이용객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물건은 여기 있고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전철은 용문역하고 여기 탐방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뭘 이용 많이 한다? 버스를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버스 노선하고 가까운 데로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약간 틀리는 거야, 지방은. 버스 노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버스 교통은 굉장히 좋은 데구나 이렇게 내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교도 가깝고 그러면 결론은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낙찰받아야지 따닥따닥 붙어있는 원룸만 받으면 공실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내동, 괴정동은 경매도 자주 나오잖아요. 다가구가. 여기는 무조건 따닥따닥 붙어있는 원룸이 많으면 공실 생기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최소한 투룸 정도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다가구여야지만 공실이 안 생긴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집 이제 현황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2층, 3층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가 방 하나, 방 둘, 거실, 여기가 현관, 거실, 방 하나, 방 하나. 이렇게 구성이 방 하나, 거실, 방 하나, 거실. 요거는 방 하나, 거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룸이 하나, 둘, 셋, 네 개에 1.5룸이 하나. 그러면 한 층에 투룸이 4개 있고 1.5룸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안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잖아. 그러면 요거는 구성원들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입장에서 엄청 좋은 구성으로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고 4층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방 하나 뭐다? 거실. 여기도 거실 방 하나. 이거는 3룸이네. 방, 거실. 그럼 이건 3룸 돼 있죠. 이건 주인 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주인이 거주하면서 세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서울에 산다는 가정하에 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월세로 돌리면 된다. 이제는 구성을 알았다 그러면 매매 시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께 위치가 어딥니까? 요 정도 있다 그렇죠? 여기 행복복지센터 여기 바로 뒤쪽에 있는데 요 주위에 우리하고 유사한 게 지금 14억짜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14억짜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평으로 돌리면 대지가 71평이에요. 우리는 대지 몇 평? 120평. 전용이 134평짜리가 14억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전용이 몇 평? 180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우리께 더 유리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식이 중요하잖아. 우리는 2014년식이죠. 그럼 얘는 몇 년식이에요? 이거는 20년도 됐다. 그러면 우리 거보다는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좋다. 근데 평수는 월등히 우리께 크고 얘는 평수는 작지만 연식이 좋다는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거는 10년 정도 되었잖아. 만 10년 정도 되었으면 지금 2020년식하고 크게 차이는 나진 않을 거예요. 6년 정도 차이 나면. 그 대신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방 사이즈는 월등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이게 3, 4년 들고 있었는데 조금 주위에 신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신축보다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집을 내가 리터치만 살짝만 하면 신축보다는 내가 새가 더 잘 빠져요. 왜? 방이 크기 때문에. 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른이 집에 2명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20대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러면 집이 차가 몇 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대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서울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굉장히 높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뭐가 높다? 자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우리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주차가 안 되면 사실 세가 안 나가요. 근데 우리는 세대수 대비해서 주차가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 이런 게 세가 잘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팔 때는 건물이 새 거인 것보다는 땅이 넓은 게 훨씬 더 잘 팔려요. 이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매매 시세는 지금 시간 관계상 내가 다는 못하고 월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세. 우리는 2룸, 3룸, 1.5룸 구성이다. 그렇죠? 1.5룸은 1045만 원 나왔어요. 2룸은 20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룸은 월세가 500에 50만 원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미투 1.5룸은 500에 40, 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3룸은 보니까 2000에 80. 그러면 우리는 1000에 한 70에서 80만 원 받을 수 있다.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수익률을 돌려보면서 내가 입찰가를 얼마 쓸지를 때로는 내 돈이 얼마를 필요할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입찰을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수익률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표 보면 감정가는 15억, 최저가는 7억 8천, 매매 시세는 한 12억 정도 잡아보세요. 아까 그거는 신축이고 우리보다 땅은 작지만 그냥 한 12억이라는 가정하에 한다 그러면 총 보증금은 우리가 방이 13개니까 한 6,500, 7천 잡으면 되겠다. 그렇죠? 7천만 원. 총 월세는 650만 원.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이 건물에 약간의 리터치를 하고 신축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 받을 것인가는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육생이 청주에 거 받으셨는데 이분은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1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다가 그냥 인테리어를 싹 새로 해버리더라고. 하는 순간 집에서 남들보다 세를 10만 원, 20만 원 더 받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분은 나중에 매도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야. 왜? 그 동네에서 1등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내가 자금이 부족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도배 정도만 하고 세 빼도 되긴 돼. 근데 그거는 주인의 성향에 따라 틀려진다. 근데 지금 7,650만 원 정도면 있는 그대로 세를 뺀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최저가를 한번 잡아주세요. 7억 8,400 그리고 정액 금액을 3천만 원 잡아줘. 3천만 원. 그리고 이전 비용하고 법무비를 3% 정도 잡고 대출 비율은 80%. 지금 이율이 5% 나오거든요. 신탁으로 하면 5% 잡았을 때 그러면 7억 8,400 최저가에서 물론 최저가에는 낙찰 안 돼요. 7억 8,400에 내가 입찰을 본다 그러면 총 투자금은 이전 비용 2,300까지 포함해서 8억 700이 되고 대출 받고 월이자는 260만 원 정도 나가요. 실질적으로 내가 입찰을 보려고 하면 1억 8천이라는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순투자, 보증금을 회수하면 내가 실질적인 투자되는 거는 얼마? 1억 1천이다. 그리고 한 달에 월세는 38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7억 8천에 낙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전 서구면 서울의 강남이에요. 대전 안에서도 입지나 위치가 제일 좋은 지역이 서구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년차가 11억 천이었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1억까지 갈 일은 절대 없고 10억이 넘어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9억대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9억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억 400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초기 투자금 2억이 있어야 되고 보증금을 회수하면 1억 3,700이 순수하게 투자되는 거고 한 달에 34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3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요 정도에서 9억 한 3천 정도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 자금 한 2억 정도에 내 순수 투자되는 금액은 1억 4천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34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세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수익률이 28%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년 정도 보유하면 내 투자되는 돈을 다 회수하고 나중에 매도하면 그게 오로지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다가구는 사실 이렇게 돌려봐야지 정확하게 내 자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알았죠? 다가구는 이렇게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내가 확실히 수익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입찰가도 명확하게 정할 수도 있고 그 대신 현장 가서 임대 시세라든지 건물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매각 허가 취소를 안 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저도 지금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인사를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